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재명과 이준석,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 대표고 이준석은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였다가 이제 쫓겨났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에서 아마 쫓겨나게 될 겁니다.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당대표가 됐습니다. 도저히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니었는데 이재명도 민주당 대표가 됐고 이준석도 국민의힘 대표가 됐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공통점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최근 들어서 이재명과 이준석을 보면서 참 비슷한 점이 많다. 제가 오늘 꼽고자 하는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정치적인 판단력이 없을까? 또 하나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두껍다. 참 부끄러울 텐데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두꺼울 수가 있는가? 라는 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민주당 당대표가 된 지 이제 1년이 되었다. 또 검찰에서 소환을 하는데 이 국회에서 본회의가 없는 9월 11일 이후에 출석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소환에 자신이 이 소환 날짜를 거의 다 정하는 것처럼 자신이 굉장히 검찰들어 8월 달에 소환해라. 국회가 회기를 자를 수 있는 9월 달에 소환하면 체포동의안을 이제 무조건 표결을 해야 합니다. 9월에도 자신이 일정을 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계속해서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대부분 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수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내용이 민주당이나 국회 정치권과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시장 도지사를 하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른 그런 혐의들입니다. 이재명의 개인적인 비리들입니다. 이걸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당을,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을 동원해서 방탄을 삼으면서 지난 1년 동안 이재명은 이제 구속이 눈앞에 다가왔고 이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도 문을 닫을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오늘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은 갖가지 내부 총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자기가 당대표에서 쫓겨났다.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 소위 윤핵관들이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당도 지금 물에 가라앉고 있다. 그러니까 이철규가 이야기를 했죠. 승선 불가론이다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당이라고 하는 배에 구멍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렇게 경고를 한 부분, 이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 부분을 그걸 비꼬아서 자신이 얼마 전까지 선장이었던 사람이다. 그때도 자신의 배에 구멍을 내려고 했던 분들이 많았다. 지금 윤핵관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운전하고 있을 때 뒤에 와서 배 부수던 분들이 지금 배를 운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미 배가 좀 가라앉고 있다. 그렇지만 고쳐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 공천을 주지 않는 이런 낌새가 보이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 어떤 정치적 선택도 하겠다.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이재명, 왜 정치적 판단력이 없고 얼굴이 두껍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이재명과 이준석은,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자꾸 윤석열 정부나 검찰이 탄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가 어떤 내용이지라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모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지금 곧 소환이 돼야 되는 이 대북 송금 모두 이재명 개인의 비리입니다. 이런 비리를 문재인 정권 때부터 수사를 해왔던 것을 이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 개인 비리를 가지고? 그것도 민주당을 방탄으로 활용을 해서 당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이걸 가지고 계속 탄압하고 있다.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함께 무슨 정치적인 일을 하다가 당무를 보다가 위반한 것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아닌 것, 자신의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고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당을 앞세워서 방탄을 하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이준석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치적 판단력이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계속해서 내부 총질을 하면서 자신이 선장이었는데 쫓겨났다. 다시 선장으로 돌아가겠다.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유혈 입성하겠다.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다시 선장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국민들이 이준석이 왜 쫓겨났지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성상납 때문입니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배경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성상납입니다. 이준석이 성상납 부분이 걸렸는데 그래서 일단 당대표직을 그만두는 데까지 이렇게 흘러갔는데 성상납을 가지고 자신이 당대표직을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재명이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정치적 판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이준석은 가급적이면 자신의 개인적인 이 비리들, 이준석 자신의 성상납 부분은 거론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거론되면 거론될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부분에 집착을 합니다. 계속 국민들의 기억을 되살립니다. 자신들이 뭐 억울하다, 정치 탄압을 받아서 억울하다, 쫓겨나서 당대표에서 쫓겨나서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상납을 받았잖아. 대장동, 백현동 개인 비리를 저질렀잖아.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노련한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부분은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참 부끄러울 텐데 얼굴은 두껍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준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준석은 지금 계속해서 내년에 공천을 자신이 받아야 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당연히 자신에게 공천을 줘야 하는 것인데 만약 안 주는 그런 낌새가 보이면 뭐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내년 공천을 국민의힘에서 주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됩니다.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으로 3개월 동안 당비를 내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공천을 줄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내년에 공천을 이준석에게 주려면 먼저 자격이 돼야 됩니다. 이 자격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 결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모두 지금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공천을 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자격이 되는데 그런데 만약 공천을 안 줄 낌새가 보이면 그냥 있지 않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듣고 있으면 이준석이 혹시 억울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은 자격이 안 됩니다. 또 성상납 무고죄로 인해서 지금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자격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부끄러움도 없이 계속 자기가 당연히 공천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이 자신의 그 지역구에서 3번이나 떨어졌는데 아직도 충분한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이준석의 내부 총질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지금 경쟁력도 전혀 지금 담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얼굴이 두껍다. 이래서 얼굴이 두껍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도 제대로 모르면서 얼굴 두꺼운 것부터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또 왜 얼굴이 두꺼우냐? 이재명은 지금 검찰의 소환 조사를 자신이 다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8월 달에 소환을 하라. 9월 달은 국회 너무 바빠가지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9월 11일 이후에 나가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은 이재명이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좋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이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당당하게 이재명이 검찰의 소환에는 응합니다.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검찰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는 불성실하게 받은
그게 또 구속의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가서도 뭐 제대로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뭐 대단히 자기가 무슨 검찰과 조율을 해서 자기가 검찰에 통보하는 것처럼 하고 이제 개딸들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는 체포동의안 표결로 승부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비명 반명들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 달처럼 31표가 넘는 반란표가 생기면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됩니다. 이재명은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통과가 돼서 구속이 돼도 옥중공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가능하게 할 방법은 뭐냐,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뻔뻔합니다. 얼굴이 두껍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이 대북송금이나 백현동은 거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의 진술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화영의 진술을 못하도록 이재명 측에서 뭐 가전 재판에서 깽판을 치면서 한 달 가까이 연기해 왔는데 재판부가 결단을 내려서 이제 지난번부터는 다시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영이 어떤 진술을 하든, 그러니까 이화영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하면 이재명은 뭐 그대로 혐의 다 덮어 쓰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화영의 진술 번복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건 사법방해입니다. 지금 검찰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의 사법방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들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천준호 이재명의 비서실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화영의 부인과 접촉을 했고, 이 이화영의 진술 번복, 또 대북송금의 그 경기도의 그 자료를 유출한 이런 혐의 등으로 인해서 다음 달 4일쯤, 3일, 4일쯤 지금 검찰에 소환되는 부분을 조율 중입니다. 검찰에서 이미 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박찬대와 천준호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찬대와 천준호, 나머지 지금 변호사들도 조사를 하고 있고, 뭐 모두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방해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근택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재명도 알고 지금 검찰도 아는 겁니다. 박찬대와 천준호를 소환하기 전에 이재명을 조사를 하면 이재명을 한 번 더 소환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이걸 아는 겁니다. 검찰도 알고 있고 지금 조율 중인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재명이 무슨 대단히 자신이 뭐 국회에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국회 일정은 모두 가장 중심에 야당 대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지난 1년 동안 뭐 국회 일정이나 제대로 된 법안이나 뭐 국회에 정책 하나 내거나 뭐 한 게 있습니까? 방탄 이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국회 일정과 이재명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없어도 민주당 제대로 된 일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당당하게 검찰의 조율 이 부분도 국회를 중시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이제 소위 자신이 말하는 명분 쌓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명 반명에 대해서 개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시켜야 된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검찰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한번 소환해서 끝내려면 대북송금 비리와 이 박찬대 천준호를 소환해서 사법방해 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뻔하게 들여다 보이는 이 뻔한 걸 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얼굴 두껍게 자신이 뭐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력은 없으면서 참 얼굴은 두껍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때로는 남 앞에 서서 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때로는 어쩌면 얼굴이 두꺼워야 할 때에도 필요는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부끄러움을 알고 그런 바탕 속에서 가끔씩 얼굴이 두꺼워야 사람들이 그래도 뭐 승부욕이 있구나 뭐 이런 것을 쳐줄 수 있는데, 이재명과 이준석은 지금 정치적 판단력도 형편없고 거기에 덧붙여서 얼굴만 두꺼운 겁니다. 얼굴만 두꺼우니까 역겨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정치 탄압 이야기하고 당에서 쫓아냈다라고 이준석이 이야기하면 이재명의 사법 비리, 개인 비리가 뭐였지? 국민들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준석을 왜 당에서 쫓아냈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성상납에 대해서. 그러면 역겨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걸 덮어둬야 됩니다. 사실은 이재명이나 이준석은. 이게 자꾸 부각되는 것은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과 이준석은 이걸 자꾸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얼굴 두껍게 자신들이 뭐 이준석은 공천을 당연히 국민의힘이 줘야 되는 것처럼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이재명은 지금 검찰에 자기가 소환이 되면 그 다음 바로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게 될 겁니다. 추석 연휴 전에 구속영장을 치는 것이 이제는 순서로 보입니다. 물론 이재명에 대해서 아직 수사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자동 비리, 호텔 비리 부분도 있고,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거론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죠. 소위 이재명의 그 개인 생활, 이재명 부부의 생활비를 모두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다 썼다. 샴푸도 일제 샴푸를 이재명에게 사다 갖다 바쳤다. 아침마다 샌드위치를 사다 갖다 바쳤다. 이 공금 횡령입니다. 이재명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계속 드러나고 있는 사법 방해, 증거인멸, 이 부분 이재명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데도 아마 추석 연휴 전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9월 11일 즈음에서 이재명을 소환 조사하고 난 다음에 검찰이 이 백현동과 대북 송금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구속영장을 치면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지금 부결시켜 달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부결로 가져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가게 되면 이재명은 결정적으로 이 사법 방해입니다.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구속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재명이 버티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옥중공천입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친명과 소위 반명이 공천에 목숨을 건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분당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적당히 봉합을 할 것이냐, 뭐 적당히 봉합을 하고 새로운 얼굴을 내세우는 이런 방안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당대표를 그럴듯한 이런 바지 사장을 당대표로 다시 내세운다 하더라도 이 친명과 반명이 뭐 타협을 해서 야합을 해서 그걸 국민들이 민주당의 혁신, 민주당 개혁이라고 보겠습니까? 민주당 개혁 혁신이 김은경 혁신위 때 보셨지만, 이 민주당의 혁신은, 제1혁신은 이 이재명을 정리하는 겁니다. 개딸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비호했던 이 친명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총선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됩니다. 개딸 친명들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것 정리 안 되고 바지 사장만 내세운다고 해서 민주당이 뭐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이준석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적인 판단력은 없으면서 얼굴만 두껍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